마이크.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9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또 한 주가 후딱 지나갔는데요. 부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5월의 마지막 날에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 5월 달이 우리 MC들한테는 가장 바쁜 날, 최고 정신없이 막 보내고 막 쓸어 모으는. 막 행사 갔다가 우리가 가장 대목이 이제 5월 달, 10월 달이거든요. 비포 코로나? 어? 코로나 이전 시대에. 그렇죠. 코로나 이전 시대 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코인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달이 이제 5월, 10월인데 행사 이렇게 평단하고 별 차이가 없이 훅 지나가니까 뭔가 좀 5월 느낌이 좀 덜 들었는데. 회계사가 수수료를 깎아줬다는. 어?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분이 봐주시는 분께서 그냥 내가 소득 다 보잖아요. 보더니 10만 원 깎아드릴게요. 바로, 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네버엔딩 스토리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새가 날아든다에서 유일한 우리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근황 토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는 막 그 철구 얘기까지도 하고 했으니까 정말 뭐 이 높낮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자, 함께 이끌어가 주실 우리 세 분의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진보다 나이가 많은 오사춘기입니다. 네. 아니, 보니까 오늘 이제 반팔을 이렇게 약간 팔뚝, 운동 좀 하신 것 같아. 팔뚝이 딱 나오니까. 아, 그런가요? 약간 상남자 느낌이 있으시죠? 예. 제가 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해 보이게. 나 오늘. 똑똑해 보입니까, 저? 네. 눈 똑바로. 아니, 그러니까 눈이 쌍꺼풀이 잘 됐어. 확실히. 옛날에 이렇게 똑바로 못 썼는데 아주 부리부리해졌네요. 요즘 그러니까 만나면은 우리 오래간만에 누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눈매 교정술 들어간 애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애들이 그 긴 텀 동안 얼굴을 이렇게 손댄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남자애들도. 그러겠네요. 네. 연예인이니까. 예. 자, 또 뭐 만나서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네. 아니, 팔뚝 보니까 내가 우리 아는 여자 우리 후배가 그 야구 선수 오승만 선수하고 소개팅을 할 뻔했다고. 할 뻔? 애가 안 했대요. 야구 선수 무섭다 안 했대요. 왜 하나 얘는 오승환 선수를 잘 모르더라고. 야, 대단한 사람,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야구 선수에 대한 약간 그런 좀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소녀시대랑 사귀지 않았어요? 맞아요. 기억력 좋네. 그래, 유리인가 뭐. 맞아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랬냐면서 내가 막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줬더니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아마 저기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왔으니까 아마 재산이 엄청 많을 텐데. 게임당 1억 정도 받아요. 오승환 선수. 게임당. 게임으로 치면. 예. 그래서 갑자기 팔뚝보리가 생각났어요. 오승환 선수 아까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팔뚝이었거든. 그런가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이 보니까 이제 의상이 약간 이제 좀 다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었어요. 한동안 쇼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바퀴 돌았나요? 그러니까 이 옷이 뭔가 기준점인 것 같아. 저 옷이 보면 이제 한 바퀴 한 사이클 돌았구나. 벌써 이제 그 비 오는 날 계절이 또 이제 여름 거 이제 슬슬 공개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항상 집에서 입던 옷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집에서 추리닝처럼 편하게 입는 옷들. 자, 오늘 마차님 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은 좀 근황이 좀 어떠세요, 요즘에? 네, 근황은 제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토크를 아껴야 돼요. 아까 오승환 선수가 그 게임당 얼마씩 번다고 했는데 옛날에 개그맨들은 말 몇 마디 얼마씩 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전엔가 어떤 선배님, 정말 너무 대선배님이신데 예전에 대사가 코미디 프리에서 여자 선배님이신데 이게 끝이었었어요. 나와갖고. 뭔가 이름이 생각날 것 같은데. 뭔지 알죠? 정말 짧아. 세 마디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개그맨들한테 이제 그 대사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수, 기수랑 뭐 이런 걸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한마디였었어요. 옛날에 일요일 밤에서 막 그런 거 이원승하고 뭐 나왔었는데 넘버원 나와서 이것만 해. 그것만 하고 돈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개그맨들 몇 명 없을 때니까. 지금은 뭐 짜고 뭐 별거 다 해도 막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요. 요걸로 한번 했어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는 너 뭐 먹고 사니?
실제로 뭐 밥해 먹는 얘기도 괜찮고요. 좋아하는 음식 얘기도 괜찮고 뭐 내가 관심 있는 거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 뭐 자식 때문에 산다는 분도 아. 있고 그죠? 나는 뭐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분도 있고 오사춘기. 나 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산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내가 또는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살더라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꾸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기 정해볼까 순서를? 오늘도 또 첨단 추천 시스템 굉장히 공정하고 과학적인 네. 추첨 시스템.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로또 아우, 야,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4번 나왔습니다. 4번. 저는 2번 나왔습니다. 2번. 진짜 오랜만이네. 저 1번 나왔습니다. 1번 오사춘기. 나왔고요. 예. 마차님이 3번. 3번이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94회가 됐습니다. 오사춘기입니다. 너 뭐 먹고 사니 주제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김원준의 뉴스공장의 인트로에서 뭐 그 생각 있잖아요. 막 그 기자들이 하도 그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예, 그렇게 일침을 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그 살인의 송강호. 추억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마지막 그 연쇄살인범을 예. 보면서 밥은 먹고 막 싸우다가 다니니. 이제 이 사람이 약간 환자처럼 보이는 거죠. 예.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대사가 이제 그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났고 요즘에 제가 이제 방통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중간고사를 끝나고 그다음에 잠깐 그 이제 기말고사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다시 이제 쭉 리뷰하면서 듣고 있는데 저희 막내 처형이 있어요. 막내 처형. 막내 처형이 이제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 살았는데 이제 그 한 두세 정거장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막내 처형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나이가 꽤 있죠.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 지금도 공부해. 계속 공부만 해. 아니, 그러니까 공부는 평생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공부가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은 할 게 없어서 하시는 분이 착해. 아니요, 착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냥 뭔가 막내 시키지 처형이- 않아도 합니다. 재밌어요. 막내 처형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박사 공부하면서 스타벅스를 월세 삼아. 예, 그냥 하루 종일 스타벅스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의자가 점점 딱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무 원판 그대로 뭐 방송도 안 깔더라고 요즘에는. 계속 공부만 해요. 제가 봤을 네. 때는 결혼할 때부터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그분? 심리 이런 거예요. 심리. 그러더니 갑자기 나보러 이제 막 가끔가다 전망 있다. 이게 좋겠다. 좀 나한테 막 얘기하고 제부 뭐 하면서 막 얘기하면 옆에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휘발유를 끼얹는 거야. 해봐라 그거. 당신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나름. 청소년들한테 강의 많이 할 것 같은데 직업 상담사. 원래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외국인들한테 요즘에 이렇게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막 오고 막 중국에서 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어떠냐. 내가 외국에서 좀 살았으니까 뭐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땄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격증이 장롱에 있어요. 근데 자격증 있는 거 아니야? 네, 장롱에만. 우리 직업 상담 중에서 나 개그맨 직업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몰라. 개그맨 내가 20년 했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안 맞는 것 같아. 상담 좀 해주세요. 다른 거 좀 할 네, 거. 나중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 갑자기 처형이 흥분을 하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제부! 그랬더니 요즘에 시합이 언제 보통 있냐, 뭐 전국체전은 언제냐, 여기가 체육으로 유명한 학교냐, 여기 학교는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영감이 들었대, 영감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 박인비라고 있어요. 알아요. 네, 세계 탑이죠. 그 옆에 이제 스포츠 심리로 이렇게 하는 심리 그 매니저가 있다는 거예요. 골프는 필요하지. 네. 심리전이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돌면서 맨날 공부만 했으니까. 그걸 하겠다. 심리에 대해서. 막 그러는 거 그러더니 어느 날 이거는 대박이 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제부도 옆에 있으니까 제부도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졸지에 또 옆에서 집사람이 휘발유를 또 확 꼈는 거예요. 따보라고? 따보라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고. 또 또 스포츠과 그런 나왔으니까. 자격증이 네. 있어요. 그래갖고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그랬더니 제부가 뭐 이렇게 운동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런 것도 알고 뭐 그걸 시작하려면 수험서 20종 세트부터 사야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심리 뭐 하나 이렇게 체육에 팔아달라고. 이제 막 그런 그걸 좀 체육에 잘 아니까 그렇게 돼서 저도 이제 약간 멘탈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시합 전에 이렇게 잠을 못 자요. 저도 시합이 다가오는 공포 있죠. 그게 전 너무 공포스러워요. 시합 전에 잠 잘 자고 그러니까 컨디션 싸움에 다 1등끼리 붙는 거는 결승전에서는 맞아. 그 멘탈 싸움이죠. 다 컨디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전날 막 저는 시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정말 손이 막 운동선수도 그러구나. 예, 손 벌벌벌 떨리고 정말 밤을 꽉딱 새요.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컨디션 좋아야 되는데 예, 못 막 자는구나. 미치는 거예요. 저한테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나. 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막 별 생각,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딱 했는데, 오케이, 알았다. 괜찮겠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래도 내가 엮인 것 같아. 그리고 6만원 주고 자격증 이제 얼른 했더니, 금방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다음 중, 운동선수, 학생 선수에게 뭐,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봐봐. 1번. 하지 말아야 될 것. 1번, 배려. 2번, 경청. 3번, 이해. 4번, 4번. 모욕. 안 들어봤지만 4번. 나 진짜. 이거 뭐, 웃기잖아. 이 자격증 있으면 박인비 선수 옆에서, 박인비 선수 옆에서 그냥 코치해줄 수 있겠네. 여자 운동선수의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은 뭐 강한 피지컬, 2번 무슨 기록, 그다음에 뭐 제모,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4번이 뭐냐면 가슴의 발달과 생리의 시작. 누가 봐도 여자 선수니까 4번이죠. 나 100점 맞았어, 100점. 가능하다. 100점 맞았으면 제가 박인비 선수 소개해 줄 테니까 스포츠 심리사로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 김연아 막 이런 그런 박태환 막 이런 선수들은 의사들이. 네, 맞아. 의사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가갖고 뭐 그런 사람 옆에는 앉아 있겠어요. 그냥 사인이나 받으려고 하지. 내가 진짜. 야,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친구 결혼식 사회 봤을 때 주례 선생님이 예. 손현재 선수, 그다음에 저기 김연아 선수 이거 스포츠 예. 그 물리 그거 해주시는 그분 있어요. 있어. 예, 유명하신 예, 분들하고 그분이 예. 주례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따면 그래서 나는 괜히 6만 원 날리고 자격증 하나 따고 그래갖고 이 자격증 만든 놈들도 아유 이놈들아 밥은 먹고 사냐? 좀 니들. 어렵게 좀 이렇게 공부 지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거는. 도덕책에 나오는 문제를 내는 거 아니,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 모욕. 이거 당연히 그러지. 결국에는 아이고. 그 처형이라는 분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더 궁금해지고. 내가 봤을 때는 계속 공부만 해. 내가 봤을 계속. 때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점점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한 바퀴 뺑 돌면 다시 360도가 돼서 원래 본인으로 돌아와. 그래서 처형 고마워요. 나 자격증 땄어요. 우리 한번 좋은 사업 한번 해보죠. 집사람이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주말에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이제 생일이라고 전주에 가서 동창회를 간 거예요. 그때 저번 주에 예고했죠. 형수님이. 그래서 집사람이 나갔어. 그러니까 집이 비었어. 그리고 제가 슬하에 자식이 하나 있어요. 딸이. 딸이 미술 끝나고 슬하에 있는 자식도 나갔어. 처형네 집에 이사간 집에 가서 잔대. 파자마 파티 한다고. 집에 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더 전화를 돌렸지. 모이자. 반드시 모여야 된다. 모였어요. 친구들 모였어요. 원래는 그게 3명으로 시작된 모임인데 9명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9명까지 다 늘어나면 이야기 위험해지는데.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뭐 예약도 해야 되고 그렇지 뭐 메뉴도 잡고 막 그래야 돼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9명까지 늘어나면서 둘이 싸웠어요. 왜요? 둘이. 남자들끼리? 아니 여자끼리 싸웠어. 너 왜 이혼한 거 숨겨? 막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운 거야 이제. 울고 불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욕을 해 막. 그러다가 3명만 다시 남았어.
세 명. 아, 그런 식으로 또 방역 수칙을 지켰네요. 아, 일부러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가라고 하기 뭐하니까 네. 시비를 걸고 알아서 하나하나씩 떨고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뭐야라 그랬더니 옛날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약간 주제를 좀 벗어나서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통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렇게 입고 싶은 옷이 있잖아요. 입고 싶은 옷. 아, 그게 이제 대학을 딱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교복 입었던 애들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예. 강하거든요. 딱 입고 싶은 옷이 있죠. 어. 스타일이란 게. 마차님은 어땠어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보통? 왜냐면 A 스커트에 살색 원피스 뭐 스타킹. 이런 거? 네. 나 때는 네. 핑클의 내 남자친구 애기 스타일. 그래요. 아, 핑클 스타일. 네. 머리띠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H.O.T인데. H.O.T. 문희준 스타일. 아, 그래요. 저희 때는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여자에게 게스란 바지가 처음 나온 거예요. 게스 청바지. 예. 예. 리복 운동화를 딱 신고 그다음에 이렇게 티셔츠를 예쁘게 입고 네. 이렇게 흰색. 그렇죠. 흰색 깔끔하게 티셔츠, 예. 이렇게 입는 게 있었는데 그때 게스 브랜드가 이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난 이 브랜드를 하면 딱 누가 생각나면 홍정욱이 생각나요. 난 개인적으로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데 칠막칠장 예, 개인적으로 홍정욱을 좀 좋아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도 좀 해보니까 되게 힘들었겠다. 그 사람이 딸을 어떻게 키웠고 그건 나 관심 없고 딱 팩트만 딱 놓고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그 미국을 네. 가고 이제 그런 건 좀 그냥 그리고 그 당시에 예. 뭐 박세리 선수 또 뭐 박찬호 선수처럼 아까 한참 전이잖아요. 외국에서 예. 뭔가 좀 예.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우리가 막 주목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 그리고 당시에. 나는 그 사람이 그 목소리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좀 좋고 그다음에 약간 남자로서 약간 좀 스타일이나 우아함이 좀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저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스타일, 근데 본인 스타일 자꾸 이 얘기하는 사람을 딱 보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 브랜드를 보면 이 사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거지. 브랜드가 이제 부자도 있고 그다음에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애도 이걸 입어요. 그다음에 나이 든 할아버지도 있고 옛날에도 입었고 지금도 입어요. 뱅뱅? 어때요? 잠깐만. 뭐 생각나요? 네? 나이키, 아디다스 그치. 이런 거 난 생각나잖아요. 나이키 근데 이거는 생각했는데. 이게 티셔츠에다가 뭐 바지, 캐주얼, 정장, 뭐 드레스, 액세서리, 향수, 심지어는 뺑기도 팔아. 페인트까지. 예. 이게 뭐냐면 가슴에 말 그림이 하나 딱. 폴로.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를 남자는 입고 폴로 티셔츠를 입는 게 하나의 그 세트였어요. 하나의 세트. 여자는 게스 청바지에 캘빈 클라인 무슨 티셔츠 뭐 이런 걸 입는 게 하나의 딱 세트 같은. 약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 그 일반 패션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망라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게 뭐가 있었었냐면 원래 패션 이런 거는 다 유럽에서 시작을 거의 했대요. 네.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고 세계로 퍼지고 뭐 이런 식인데 이 폴로만 유일하게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까지 건너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각종 스포츠에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그 폴로를 입지만 대표팀 있잖아요. 그 미국 그 대표팀. 보통 가면 이렇게 양복 같은 거, 그러니까 단복 같은 거 입잖아요. 네. 그게 다 폴로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 국가대표 선수 정장 같은 그쵸. 거 입고 나올 때가 다 폴로 거래요. 예. 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입을 때 그 폴로 양복을 입는데요. 아 맞아. 맞아요? 왜냐면 지난번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 네, 됐을 네.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장면들 있을 거예요. 멜라니아가 파란색 위아래로 되게 네. 무슨 스머프처럼 장갑까지 끼고 그게 랄프 로렌 브랜드였거든.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폴로를 입는 거구나. 나는 완전 아주 미국적인 브랜드. 왜 그걸 골랐을까 네, 아주 했는데. 미국적인 브랜드고 심지어는 막 난 너무 웃긴 게 폴로 페인트가 있어요. 페인트. 뺑기. 맞아. 그 이야기는 전혀 처음 다른 들어봤어요. 분야인데. 폴로 아니, 페인트는 처음 들어. 폴로 페인트도 있고 벽지도 있을 걸. 구찌도 다 있어. 나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아니 나 티셔츠면 뭐 바지까지는 오케이인데 약간 그런 부분이 그 패션 있는 거예요. 브랜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예. 그래도. 난 뺑기를 판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뺑기. 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짝퉁이 많은 브랜드가 이 폴로 브랜드래요. 가장 짝퉁이 많아요. 하기요 그 말 타고 있는 그 저기
막대기 들고 말 타고 있는 사람 예.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막대기 대가리가 없거나 각도가 대가리가 틀리거나 창이거나 막 이렇게 돼 있는 각도가 틀리면 그걸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이태원 이런 데 갖고 이제 이거 박아주세요. 말 다리가 3개고 막 이런. 네, 그런 것도 있고 악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악어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미국 저 뉴욕에 가면 US 폴로라고 그래서 말이 4개야. 네 개. 머리가 뛰어가는 예,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참 이게 야 내가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었던 거예요. 미국 그 상류사회 그 클래식한 그 디자인에서 나는 폴로 라프로렌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라프로렌이라는 사람 이름이래요. 처음 만든 브랜드가 폴로래요. 그래서 폴로 라프로렌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옷을 디자인하지 않는다, 꿈을 디자인한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 나중에 다 대고 나서 한 말이지. 뭐 패션은 아주 빨리 소멸하지만 뭐 스타일은 영원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걸 따라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랜드. 이랜드에서 이랜드. 이걸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자, 빈폴? 예, 아니요. 아니에요? 빈폴은 삼성 아니 거 아니야? 이랜드에서 그렇고 언더우드에서도 이 스타일을 따라해 보려고 하다가 싸구려로 전락을 했고 정말 나 이 스타일을 정말 잘 따라하겠다 해서 했는 게 헌트. 헌트에서 헌트. 또 폴로 그거에 대한 클래식한 걸 좀 따라하다가 결국 또 싸구려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 농구팀의 그 얘네들이 이제 CF에 나와서 했던 유니온 베이. 유니베이. 네. 그거까지 해서 진짜 오랜만에 들어. 언더우드 진짜 오래간만에. 언더우드에도 이름 굉장히 세게 남아있어요, 언더우드. 그러니까 TV 광고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그 패션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게 공장한테 그 지불하는 대금 있죠. 그거를 안 밀리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그 공장에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아니 그게 이제 2대 무슨 뒤에서 그냥 뭐 브랜드로 해서 성장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언더우드하고 이런 그러니까 재고 거? 관리하고 그 이게 그 공장 대금을 절대로 안 밀리고 좋네. 꼬박꼬박 결제해주는 회사로 어. 유명했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등골 브레이크인 거예요. 예전에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떡볶이 노스페이스. 그거 뭐지? 코트? 떡볶이 코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 가을에는 뭐 잠바 하나 딱 입으면 잠바 하나에 35만 원. 정말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니트 있죠. 폴로 니트가 폴로니트가 29만 9천 원이었어요. 대학생이 1년 한 달에 쇠가 빠지게 일하면 30만 원을 줬는데 폴로 니트 하나 사고 그다음에 남방 하나에 뭐 19만 9천 원. 아니 근데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근데 나는 브랜드를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막 어디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폴로 입었네 너? 예,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리고 더 잘 보지 다들 않아요? 그렇게 요즘 하나씩 그렇게 때문에. 통하는 브랜드가 톰 브라운인가? 아 그래요. 저는 그게- 그게 훨씬 비싸죠, 완전. 그 니트 하나에 150만 원, 18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에는 그게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고 이제 내가 그 가방이 허락하는 한 사오는 거야. 그 아울렛 이런 매장에서 진짜 내가 이 내 가방에 빈자리가 허락하는 한 사오고 막 예전에 들어올 때 그랬었는데. 택 떼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택부터 그거야 있으면 뭐 수입을 주면 되니까. 가진 방식이 있습니다. 가진 방식이. 일단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 그때 그 동창들끼리 모였는데 선배가 온 거예요. 포항에서. 그 형이 별명이 조정현이었어요. 조정현.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비는 내리고요. 나 그분하고 술 예. 한번 먹었었는데. 그래갖고 정말 맞아, 키가 맞아. 190에 그렇게 커요? 팔뚝이 이만해요. 검도 전공하는 형이에요. 그 형이. 그 형이 그다음 정말 그 이승철 노래 막 옛날 장기자랑하고 막 부르고 너무 멋있는 형인데 그 형이 나온 거야. 모여가지고 그 형이 그렇게 폴로 옷을 예쁘게 입고 정말 학교 다닐 때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 정말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체육을 했을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도 되게 잘하고 그래갖고 한참 이제 모여갖고 오랜만이라고 막 술을 먹었는데 이 형이 좀 변한 거예요. 포항 출신인데 그 경상도에 그 하이톤 있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로우톤이었는데 굉장히 하이톤에 이 형이 그 경찰을 하다가 뇌물 받아갖고 이제 잘렸다고 그러니까 폴로 옷 사려고 너무 받았다가 잘리신 거예요? 그렇게 말이야. 그거 아니 뭐 이런저런 사람 얘기 뭐 하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톤 있잖아요. 니는 그래갖고 막 이런 그 하이톤이 막 먹다 보니까 옛날에 그 형이 아닌 거야.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랬더니 형 뭐해? 그랬더니 뱅뱅 매장에 뱅뱅 매장. 결국 자기 좋아하는 패션 쪽으로 가긴 가셨네. 그런데 뱅뱅 매장을 한다니까 완전히 그 옛날에 그 폴로와 그 럭셔리 브랜드와 그 사람이 그렇게 있어 보이던 그런
그 오버랩이 딱 되면서 야 정말 술만 열심히 먹고 아니, 뱅뱅이 굉장한 브랜드예요. 그 우리나라 패션 통계를 내보면 네. 항상 1등합니다. 매출액 그래요? 기준으로. 모든 청바지 1등이에요. 예. 뱅방이 그 지금도 그 확실히 강력하더라고 뱅뱅은. 나 예. 근데 얼마 전에 근데 반가웠던 게 어디 가다가 프로스펙스 매장을 본 거예요. 진짜 오래간만에 본 거야. 매장이 프로스펙스. 아 매장이 그러니까 예전에 길에 많았잖아요. 예, 무슨 예, 뭐 예. 브랜드 매장이 요즘은 다 많았는데. 편집샵으로 통합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프로스펙스 딱 있는 거. 강남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새롭더라고. 매장이 강남은 딱 있잖아요. 예, 르코크 뭐 이런 것들 프로스펙스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게 되더라고. 뱅뱅도 실제로 입고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든데 팔리기는 오지게 많이 팔려요. 홈쇼핑으로 많이 팔려요. 홈쇼핑. 그래갖고 그 형을 보면서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집사람이 잘 갔다가 와서 이제 주말은 좀 약간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어때요? 근데 그 결혼하신 분들은 그 아내가 이렇게 좀 네. 어디 떠나 여행 가면 좋아요? 걱정 안 되고 그래요? 괜찮아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죠. 뭐 뭐 그런 거 뭐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고립되는 거 있잖아. 고립. 죽는 거 말고 죽으라고 하면 안 되지. 시장한테 죽어라 하면 안 되지만 미국 드라마 로스트처럼. 무서워. 로스트처럼. 무섭다. 그렇게 돼서 약간 9박 8일 8박 9일 정도 이렇게 돼서 약간 좀 그렇게 좀 하면 좋지. 그럼 아주 좋지. 요즘 결혼하신 분들이 은근히 그 결혼 반대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거 하면 안 돼. 결혼식장 와갖고도 남 결혼식장 와갖고도 니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니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이러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내가 진짜 속에 있는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욕 먹을까봐. 그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그 미혼 남자들이 살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천생연분을 만나잖아요. 그 여자랑 평생 살아도 될 것 같다 하는 그 여자만 피하면 된대요.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이론이지? 결혼하고 나서 제일 현타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누가 띵동 찾아갖고 그 택배 딱 할 때 그 와이프 슬래퍼 신고 밖에 나갈 때 왜 현타가 와요? 여자 슬래퍼 신고 밖에 찌기찌기 나가보세요. 그거 작은 얼마나 현타 오는데 진짜. 그 밝은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버엔딩 스토리 194회 이번 주제 너 뭐 먹고 사니? 예, 진짜 먹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요즘 들어서 저한테 이제 살 빠졌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살이 너무 쪄서 충격받았던 적은 있죠. 저 야수님이요? 예, 그러니까 본인 제가 자신이? 그 2020년 12월쯤에 12월 중순에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때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제 그 키하고 몸무게 같이 재잖아요. 그때 96kg가 나왔어요. 그래서 96kg라는 그 몸무게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저울을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국내에서 배송되는 제품인 줄 알고 생각 없이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배송이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자판가 뭐를 검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요. 그 인증은 국내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요? 상관은 해외 없는데. 배송이라서.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주일 걸려서 와서 이제 오자마자 당연히 이제 먼저 몸무게를 재보겠죠. 그래서 딱 풀어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98kg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96kg가 96kg였는데 2kg 늘어났어요. 예,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또 2kg가 늘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여기서 이제 2kg만 더 나가면 100kg를 찍잖아요. 예! 세 자리! 가장 되고 싶은 몸무게. 네. 제가 20대 때 99kg를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I'll be back!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몸 상태가 어떤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하루 생활을 쭉 돌이켜 보면 먹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먹은 거예요. 짐승이라는 게 이제 많이 먹었다는 그 짐승이 아니라 짐승들이 보통 이제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저기 생각났는데 나 옛날에 중앙아프리카라는 곳을 가본 적이 네. 있어요. 정말? 우연찮게 그 두바이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넘어가서 공항에 딱 내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시아 사람이 오니까 쳐다보는데
늑대지 늑대.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한데 그 사람들한테 늑대가 날 쳐다보는 거 같이 이렇게 으르렁 하면서 쳐다봐요. 진짜. 눈빛들이. 네. 날 죽일 것 신기해서 같아. 쳐다봤겠죠. 어떤 애는 나보고 그냥 물었어요. 악 하고 그냥. 처음 본 거야. 아셨어. 저 사람을.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뭐 때에 대해서 맞춰 먹고 이렇게 지냈던 게 아니라 그냥 졸리면 자고 눈 떠지면 일어나고 맞아. 배고프면 먹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표하는 기상 시간이 있으면 그 역으로 계산해서 한 최소 6시간 내지 7시간 전에는 자야지 뭐 아침 5시든 6시든 7시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제 평소에 이제 이 새벽에 뭔가를 막 그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딱히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12시, 새벽 1-2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보통이죠. 그러면 이제 11시쯤 돼서 이제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이제 12시에 도착하면 그랑 치킨이랑 이제 맥주랑 먹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면은 이제 속이 부대끼니까 한 2-3시까지 이제 이거 좀 이렇게 그쵸. 예, 이것저것 멍 때리다가 이렇게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니까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계속 늘어나고 이제 몸은 몸대로 이제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 배불러서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러 이게- 잠깐 누워야지 했는데 이게- 바로 잠 깊이 드는 거. 이게 먹는 속도를 먹다 지쳐 잠든다. 그러니까 먹는 속도를 잘 조절 못하면 약간 채기가 약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체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채기가 있는 것처럼 막 급격하게 졸음이 쏟아지고 맞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깜빡 잠들었는데 이제 속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딱 떴는데 새벽 5시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잠깐만 여기서 그냥 계속 안 자고 버티면 어떨까? 그게 한 12월 말쯤입니다. 작년 2020년 12월 말쯤에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이제 전날 뭘 잘못 먹고 새벽 그때 5시에 코로나 상황이었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났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던 거 이제 산책을 나갔죠. 5시에. 5시에 산책을 나가니까 제가 밤에 산책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한겨울이 12월이니까 한겨울에 춥고 사람도 없고 새벽 5시니까 차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항상 밤에 새벽 그 산책하던 거랑 지금 이 시간이랑 큰 차이가 없구나. 근데 이제 제일 다른 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지나가면 그 출근하시는 분들 첫 출근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래. 뭔가 뭐 현타 같은 게 딱 오는 거예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에 올라와서 1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그래요? 항상 이제 술이 취해서 이제 새벽 5시, 6시에 들어간 적은 있어도 이게 맨정신에 5시에 깨어가지고 이제 그 거리를 돌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러니까 일찍 자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일찍 자는 날은 9시에 자는 날도 있고 좀 늦게 자도 11시 정도 되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찍 자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일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거라는 이런 스케줄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멍 때리고 있으면 다시 자는 거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하필이면 그 아침 습관을 시작한 게 12월이었잖아요. 예. 오지게 추웠습니다. 진짜 추웠거든요. 나 한참 배달 나오고 예. 그랬을 때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춥지만은 일단 그 잠깐 10분이라도 나갔다 오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이제 운동하는 습관 나갔다 오면은 아침 식사 챙겨 먹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게 된 거예요. 다이어트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구나 해서 제가 한 보름 정도를 그 이리 씨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계란만 먹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래도 일주일은 했네. 아니, 나 진짜 근데 살이 빠지지 않아? 아니, 일주일에 그러니까- 했는데? 살 많이 빠질 텐데? 아니, 계란을 한 20개씩 먹게 되더라고요. 살 빠지지 않아요? 살 빠져요. 웨이트하는 아니, 애들이 계란 20개 먹고.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뭐 포만감이 없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먹는 걸로 조절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책들을 다시 막 뒤져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먹는 순서를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킨이나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저녁 때 이제 뭐 약속하거나 나 혼자 식당 가서 막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건 점심시간에 딱 먹고 아침 식사는 내가 그 원래 간편하게 내가 뭐 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대충 먹고 점심 시간을 내가 먹고 싶은 걸 정말 제대로 먹고 이 저녁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식사를 간단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쉐이크나 뭐 샐러드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 무슨 다이어트지?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거? 간헐적 단식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먹죠. 매일 세 끼를 다 먹는데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어제 같은 그 일요일에도 점심 때 이제 혼자서 고깃집 가서 이제 3인분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살 3인분 주세요 하니까 종업원이 그 수저세 세트를 누구 오세요? 뭐 이러면서. 아니요, 나 혼자라고. 그렇게 이제 3인분을 혼자 먹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빨리 빠지는 건 아닌데 이게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이게 꾸준히 몸이 좀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활 패턴의 목표를 그러니까 몸무게를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거리를 늘리고 달리는 시간을 늘리는 걸 목표로 잡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몸도 잡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이어트나 운동에 대한 또 책들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신기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산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먹고 뭐 이렇게 먹는 거는 어때 우리가 그 연료를 몸속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각 세포가 뭔가 이게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게 뭐 어떤 뭐 그게 포도당의 형태든 무슨 어떤 조그마한 분자로 변해가지고 세포한테 전해지니까 그 세포에서 무언가가 나오니까 세포끼리 뭔가 그 에너지를 협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하면서 이제 뼈대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단해, 진짜.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진짜 무섭게. 아니, 그러니까 항상. 아니 이게 풀깎이로 맞고 싶어요? 아니 이게 별거 아닌데 생각해 보면은 다이어트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다이어트다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끊고 단백질만 먹으면 살이 그런 거. 빠진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다이어트 할 때 근손실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가 궁금해서 이제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역시.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건데 이 몸에 있는 단백질을 이게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한 단식을 한 30일 정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그 극단적인 단식 있죠. 그거를 한 2주 이상 하면 이제 몸이 단백질을 몸에 근육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그러니까 탄수화물부터 쓰고 그 다음 지방을 쓰는 게 몸의 원리인 거지.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든 이틀에 한 끼를 먹든 주기적으로 영양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탄수화물 먼저 쓰고 지방을 쓰고 몸에서 지방이 더 이상 쓸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체지방이 1%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단백질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손실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손실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보디빌딩 선수들이 그러니까 대회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거의 기계에 그 설계해서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회 나갔을 때 최고점에서 딱 봤을 때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유지하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 생활대로 다시 그 돌아가려면 또 스케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천천히 빼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근육이 확 빠져버리면 그게 이제 몸이 쭈글쭈글해지거나 하는 굉장히 안 좋은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또 체계적으로 빼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근손실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이렇게 살찌운 근육을 다시 이제 부피를 줄이는 과정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근육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근손실이라는 개념을 붙인 건데 그게 다이어트에 갑자기 이제 섞여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 살을 뺄 때 지방보다 지방을 빼야 되는데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면 몸이 안 예뻐진다. 뭐 이런 개념하고 섞여가지고 근손실이 이상한 개념으로 이제 확장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제때 챙겨 먹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거를 뭔가 좀 편하게 하려고 무슨 약도 쓰고 무슨 다이어트 이름 붙여가지고 뭐 이상한 방법들을 막 유행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사람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몸을 혹사시키는 게 대부분이구나. 이제 이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 10kg 뺐을 때요. 그때도 보면 운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식단도 되게 조절을 많이 해요. 단백질도 많이 먹고. 근데 보면 나중에 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이 크게 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만 거의 커팅만 된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육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선출이니까 예. 뭐 무슨 과학적으로 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빼요. 진짜 살인적으로 빼요. 살인적으로. 제가 7.8 거의 8kg까지 빼봤거든요. 하루에. 그때 우리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3, 4kg 단체박에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 4kg.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죠. 3, 4kg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몸무게가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에 8kg가 넘어가면요. 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무식하게 빼요.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죽도록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둑두둑 내 8kg가 넘어가면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거든요. 진짜 계속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헛개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그 이미 몸에 그 운동하는 그 세포들이 기억하는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그 운동량이 없는 사람들은 운동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쓰러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과학책에 나오잖아. MSG 미토콘드리아 네. 강의하시는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얘가 굉장히 신기한 애인데 우리 몸 속에 세포가 수조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수십 개씩, 많게는 수백 개씩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토콘드리아는 인간 DNA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이에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이 세포하고 합쳐져 가지고 세포하고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포가 뭔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뭔가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열을 발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그 인간은 죽는 거예요. 안 신기합니까?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선생님 어려워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의사 중에는 얘기해 주세요. 어려워요. 서민이 그래서 서민이 디테일에 약하다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디테일에 약하다 디테일 가는 사람 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 미토콘드리아는 인간 DNA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나를 아 똑바로 근데 찍으면서 그게 이렇게 우리 인간 모든 세포 속에 그게 다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어디다 눈을 똑바로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막 선생님 잘못했어요. 운동에 얼마나 힘들게요. 잘못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를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빵을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결국에는 그게 무언가로 분해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로 분해돼가지고 그게 뭐 똥이 됐든 뭐 이렇게 에너지가 됐든 뭐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게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그 물질 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든 밥을 먹든 뭘 어떤 음식을 먹든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배출해내는 그 물질로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뇌세포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생식세포나 근육세포나 모든 세포들이 결국에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냥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아무도 이제 공감을 안 해주니까 선생님 저분 무서워요. 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 빼셨어요? 우리 이게 알고 싶어.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몇 킬로 뺐느냐고 빨리 요거부터 얘기해 한 주세요. 15kg 빠졌어요. 몇 달 만에? 그래. 몇 달? 네. 한 7개월? 와, 대단하네. 네. 야, 여기서 막 7개월 동안 빠졌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아니 이 얘기를 했었으면 우리가 더 뒤에 미토콘드리아 얘기만 너무 해가지고 뭐 하신 건가 했어. 야 결국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너 먹고 사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증하는 회사에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할 때, 전자기기를 수출할 때, 그러니까 그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 모든 제품을 그냥 막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안전 마크를 받는 것만 이제 수입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KS 그런 게 마크처럼. 있더라고요. 샘플을 두세 개씩 보내서 그거를 인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샘플 갔던데. 아, 그렇죠. 예, 우리 여동생의 남편이 그 임원이에요. 어디? 뭐 회사 이름 모르겠는데 알아오세요. 맨날 그래서 뭘 갖다 줘 이렇게 전자제품을. 아, 진짜? 전자제품 쪽에? 예. 그래서 좀 희한하다. 조사 좀 왜 들어가야겠다. 아니, 뭐가 좋을까? 왜냐면 그거는 근데 샘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전성 테스트라는 게 성능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저울도 있잖아요. 저울 뭐 선풍기도 저울도 엄청 좋은 저울 있잖아요. 전 막 남이 주는 거 싫어해서 이거 받자마자 빨리 줘버렸지 친구. 아, 그럼 네. 앞으로는 저한테 주시면 되고. 근데 그런 게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안전성이니까 뭐 밥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던져보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불질러보고 이런 사람한테도 테스트를 한단 던져봐요? 말이에요. 아니죠. 사람한테 던지는 거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반 저기고 식탁 위치 정도에서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아, 여러 자동차 가지. 이렇게 안전 테스트하는 거지 그렇게. 네, 그런 되는구나. 식으로 하는 건데 할 땐 중소기업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저 같은 말단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막 정말 잘 부탁한다고 빨리 부탁한다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되게 막 겁이에요. 그랬어. 그게 통과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아, 뭐 그런 거 엄청나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조금 더 낮은 데서 떨어뜨려 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마차님. 저기 상품권 여기 좀 쓰세요. 이런 거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접대를 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와서 점심 먹는 거에 대해서까지 막 잡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가 점심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뭐 힘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중소기업 업체에서 사장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입장이었다는 거를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자기가 그동안 몇 년간 막 준비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제품이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날. 네. 그런데다가 이게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만들어서 삼성도 우리 고객이었는데 왜냐면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안에 부품별로 마크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 완제품 하나만 받는 게 아니야. 부품별로 다 진짜? 받고 완제품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부품에 들어가는 회사는 삼성이 아니라 다
또 중소기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중소기업별로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이 인증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중에 완제품이 비싸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인증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안전성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파 인증 막 이슈 되잖아요. 예. 아이폰이 새로 나왔을 때 전파 인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비를 갖춰놓고 거기에서 인력만 쓰는 거예요. 인건비만 들어가는 장사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야 이거 종이 장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우리끼리만. 왜냐하면 그 위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공장이 있고 공장에 이제 심사를 공장까지 심사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동안에 그 절차를 제대로 밟는지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증에. 그러니까 정말 중소기업 같은 입장에서는 그 인증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이게 또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늦어지면 또 늦어지는 대로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렇지. 인증받은 제품을 인증을 받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본사를 이전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공장이 이전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하면은 사실은 그런 일은 그냥 안에서 페이퍼 잡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장 주소 변경에 12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US 달러로 1,0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딱 그러면은 120만 원씩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너무 불합리한 거야. 불합리하지. 페이퍼 하나 이렇게 싹 해주고 나 무조건 뭐가 됐든 뭐가 됐든 할 때마다. 아 변호사 같이 그래서 예를 막 들어서 그- 인지 하나 붙여줘.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성형수술해도 또 120만 원 내야 돼. 얼굴 바뀌었다고 또 120만 원 내고.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 나가는데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프랑스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하는 거 컨설팅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빡센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요? 아, 우리나라 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게 약간 반도의 특징 같은 거기도 한데 호주나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는 사실 위로는 북한이 있으니까 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섬나라의 경우에 그런 게 더 빡세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한다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 인증이 정말 빡세고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장품은 괜찮은데 기초 화장품 근데 기능성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최근에 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식약청에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이라는 게 내가 알잖아. 시스템을 대충. 왜냐하면 그 인증이라는 거는 전자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절차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상실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상실험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마다 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인건비까지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뭐 기능성 화장품 하나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샘플이 일단 임상 테스트를 할 충분한 만큼 20-30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 모델당이에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뭐 여러 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기능성이라는 거는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기능성인 거예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색깔 막 5개, 6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씩 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파운데이션 이 플라스틱 병에 끝에 우리 이렇게 보면은 막 로트 버너 같은 거 새겨져 있을 때 있잖아요.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품이 뭐 올리브영 같은 데 나갔어요. 팔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몰래 이제 나와.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래 인증 받았을 때의 테스트 레포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로트나 뭐가 이렇게 디자인이라도 뭐 달라졌다. 그러면은 바로 폐기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걸 절차를 계속 따지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내가 예전에 그 사장님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비싼 회를 사주면서 부탁을 했나. 지금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할 수가 없어. 이게 대기업이 하기 좋게 만들려고 까다롭게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방금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도 그 생각해. 마케팅 컨설팅 할 때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 이렇게 마케팅 도와주다 보니까 그 회사도 이제 처음에 그 초기 제품 만들어서 그냥 식품으로 만들어서 팔다가 건강기능식품 인증이 필요해서 건강기능식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 설비
이 투자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0억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하려니까 그러면은 10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그 생산 외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햇섭 인증을 받은 공장을 수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식품 생산할 때하고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공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햇섭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대기업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니까 대기업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렵게 만든. 그러니까 문턱을 높여놓은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마치 우리도 뭐 로스쿨이나 이런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턱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까다롭게 할수록 대기업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더 쉬운데 없는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돈이 깨지다 보니까 중도에 그냥 기술만 팔던가 아니면 돈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전에 그 이탈리아는 그 수제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그런 거를 잘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있잖아요. 뭐 테스트하고 뽀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옛날 어울림이란 자동차에서 스포츠카를 만들었었어요. 수제로. 그래요? 우리나라 어울림 자동차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카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원래 그게 이제 그 TV론 그 엔진을 가지고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턱을 계속 못 넘는 거예요. 그 차 측면으로 뽀개고 앞면으로 뽀개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개인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예전에 그 TV에 나와서 그 아까 얘기했던 인증에 대한 그 어려움이 그러겠다. 너무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내 기술을 뺏기고 내 아이디어를 뺏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많이 그 수제로 하더라고요. 겨우 만드는데 테스트 하면 한 대 망가지고. 한데 스포츠카가 하나에 1억씩 하는데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까다로운 검증을 이겨낸 우리 코업, 코코메디, 가봐. 파이보 골드 맞아.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인증 많이 받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봐. 아까 봤을 때 할랄 인증까지 싹 받았거든요. 저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어느 면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까다롭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진짜 프랑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니까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브랜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요? 다 로레알이야. 예. 로레알 같이 큰 브랜드가 이것저것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브랜드는 맞아, 다 맞아. 로레알이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블루 리본인가 뭐 하는 거기서 다 가지고 있어요. 에스티로더 그룹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다 그룹별로 되어 있어서 그 큰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이미 마켓과 판로가 다 그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거 하나 인증받고 그리고 제품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도 인증받는 데서도 할인도 해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시스템이 되니까 되는 건데 나머지는 진짜 너무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말 그대로 야, 너 외국에 너네가 팔로 뚫기 어렵다. 나는 다 뚫려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냥 솔깃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시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로레알이 돈 벌 아이템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어렵게 들어와도 진짜 우리 로레알에서 매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뺏기는 브랜드를 거지, 사버려. 이제. 예. 잘 하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왜냐면 예를 들면은 이거 말고도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제품을 하나 수입사를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들여온다고 쳤을 때 생각 안 나면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입사가 나만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줄 때 얘도 주고 얘도 줬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각각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게 또 아니라 그래요? 수입사별로 따로 다 받아야 돼요. 그거는 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앉아서 정말 떼돈 벌 수 있는 마켓이에요. 이 인증 마켓이라는 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바다에서 우린 돌고래를 안 잡습니다. 알고 보면 그 자격증 그거 수료 그거 라벨 돈 주고 사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 얼마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서 이제 시작한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성능 시험 인증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능 시험 성능하고 이제 인증서 발급하는 그 프로세스가 다 외국계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들어갈 때 우리는 미국도 커버해 줍니다. 뭐 EU 시장도 커버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진짜 좋겠다.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회사를 하나 키우자. 이 성능 시험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국제 무역을 하려면 무조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다 외국계 기업들한테만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뭔가 좀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국내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어렵죠. 왜냐면은 네. 그거는 내수가 큰 데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던가 중국은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가 큰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해외에다 수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걔네들의 그 비율에 맞는 조건을 따라갈 그렇죠.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증은 어떻게 맞출 수 있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인증을 맞추려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대로. 거부를 해버리면 그쵸, 우리가 그쵸. 뭐라고 컴플레인을 못 하잖아요. 그게 각 나라의 인증은 우리나라의 각 나라에서 다 한국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태리에 수출을 하려면 이태리 마크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태리에 들어가 있을 예. 그거를. 근데 이게 중기청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예. 네.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마크를 따는 그 프로세스는 그 한국 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시험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는 각 나라별로 뭐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테스트를 하는 장소는 하나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소 만드는 비즈니스를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마크도 우리 시험소에서는 다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정부에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똑같아요. 시험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 하는데 얼마 이렇게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서 만약에 페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불합격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화장품 안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서 성분 하나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 그러면은 이건 전부 폐기 다시 이 모델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싸리 처음부터. 근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성분 하나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본사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사에서는 이미 이걸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 때문에 성분 하나를 바꿔서 그치, 해줄 공작 뺑뺑이 다 거냐. 돌려서 이제 프로덕이 딱 나오는. 그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만드는데 이 제품을 뛰어나게 만든 거는 이 회사의 사실은 비밀 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너네 이거 성분 데이터를 다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한국 시장이 너무 탐나고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 까일 수가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제가 대기업 제품에 부품을 안에 넣는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이 이 대기업 제품 안에 내 부품이 들어가고 이걸로 같이 미국에 수출을 할 건데 이 부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까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는 무슨 위험이 있었냐면 우리 데이터가 이게 이 대기업한테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다 까주는 건데. 왜냐면 거기서 알아버리면 더 이상 우리랑 거래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 힘이 특히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국정 만드는 거 그거는 그걸 허가하냐 안 허가하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방어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임치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에 이제 그런 그 기술 공개를 하려면은 그 공개할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리 이제 신고를 하면 그걸 이제 어떤 변호사 역할을 해주거든요. 기술에 대해서. 근데 그걸 그렇게 그 보호를 해주더라도 대기업이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돌리면 방어할 방법이 좀 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죠. 예전에 TV 프로 보다가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하이그로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데다 하이그로시로 그림을 넣고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거기서 이제 물량을 이제 많이 할 건데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겠다 해갖고 정보를 자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뭘 준비할 거 아니에요. 자재를 준비해서 했는데 계약을 깨버려. 그럼 부도가 나잖아. 이렇게 맛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 그런 거 그러니까 엄청 뭐 많아요. 냉장고 만드는 애가 몇 군데 있고 LG 아니면 삼성이지 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통신 장비도 무섭다, 이거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일을 줄 것처럼 해갖고 많이 준비하게 한 다음에 계약을 안 해. 그리고 저기 기술 다 빼가고 통신 장비 하나에 이거 보라고 4천만 원인데 100개 사놨다는 거야.
진짜 사무실에 한 바가지 이거 안 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해서 회사를 막가게 하고 나서 그 기술을 다른 회사에 주던가 예. 아니면 거기를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그동안 해왔던 맞아요. 짓거리예요 그게 이게. 영업 방식이에요. 거기에다가 인증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이게 이제 비용이 그러면 수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하는데 네. 색깔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직구도 다 뭐 인증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직구는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 왜냐하면 소비용 하나를 개당 하나씩 들여오기 때문에 아까 저번에 직구랑은 폴로가 상관없어요. 직구 1위라잖아요. 1위. 왜냐면 의류도 똑같죠. 원래 의류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을 하려면. 근데 하나씩 들여오는 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샘플 받을 때도 이거 한 열 몇 개 한꺼번에 받았거든요. 그때 관세청에 제가 이거 선언 썼어야 됐어요. 이거는 제품 테스트용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소분해서 팔지 않는 용이다. 아, 그거 받을 때 그 요즘에 써야 되는 카톡으로 거예요. 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직구로 사면 뭐가 문제냐면 가격이 훨씬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수입해가지고 사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 들여올 때마다 배송료가 뭐 2만 원씩 붙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가방을 수입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내가 직접 거기 인발부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태리 가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분명히 수입사가 있어. 그럼 그 수입사에 그 가방을 사. 그래서 이거를 그 박스를 정말 테이프 몇 개씩 써가지고 막 붙여요. 360도를 다 돌려서 막 붙여. 그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근데 중국에도 그 이태리 브랜드 가방에 중국 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걸리는 거야, 사실. 그럼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걸리면은 이 중국에 있는 그 이태리 브랜드의 중국 지사가 한국 지사한테 너 이거 왜 내가 중국에 있는데 너 왜 여기에 수출했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도 한국 회사에서 사서 보냈는데 자기가 이 한국 지사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왜 하는지 알아요? 중국에 팔 때 몰라요, 저는. 중국에서 이 가방이 한국보다 비싸게 팔리는 거야. 그러면 그 작은 마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시장과 같은 피해서 그거라도 같은 그거라도 그래서 뭐 김치 무슨 뭐지? 뭐 있다고 하잖아요. 뭐 김치 프리미엄? 같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더 비싸요. 우리나라 더 비싸고. 아무튼. 한 6% 정도 더 비싸요.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청와대 청원이라도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너 뭐 먹고 사니? 네,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일단은 실제로 먹고 사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 저희도 이제 그 자취를 이게 좀 자취라고 하긴 좀 너무 대학생 느낌이구나. 자취가 아니라 이제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 독거. 약간 좀 짠한 느낌이 있어요. 독거 말고 멋있는 말 없나? 무슨 뭐 라이프 싱글 라이프. 아니 혼자 이렇게 딱 일어나면 어때요? 딱 혼자 일어나면 그러니까 혼자 뭐 살 어때요? 때- 좋지. 그래. 그러니까 장난죠. 혼자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행사도 없고 뭐 이런데 오늘 수요일이야. 수요일인데 딱 일어나.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주식 자기 열렸다 하면 이제 봐. 이런 식도 바빠요. 아침부터. 나름.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은 김치 같은 거는 이제 엄마가 해준 거 갖고 와요. 그다음에 이제 밑반찬 처음에는 조금 갖고 오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이제 좀 귀찮아질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찬은 최소화해요. 이제 계란 후라이, 김치 이 삼각편대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이 삼각편대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계란 후라이 몇 개 합니까? 저는 이제 3개. 보통 2개 아니면 3개 해요. 소박하게 먹네. 네, 더 많이 드세요. 최소한 이렇게 5개 정도는 너무 구워야지. 진짜? 무슨 뭐 그 계란 아주 그 장사하는 집들 계란 몇 파씩 갖다 먹는데 막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이게 되는데 밥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처음에는 햇반 사다 먹었는데 이거보다는 좀 햇반도 은근히 비싸요. 밥 한 공기도 안 되고 조그만 양인데도 맞아요. 또 사러 다니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배불리 먹으려면 계란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고민한 게 밥을 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는 형 네. 집에 갔는데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밥통으로 해가지고 얼려 먹더라고요. 냉동실에. 얼려서 먹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렌즈에 돌려가지고 먹으니까 따뜻한 밥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좋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럼 밥통으로 사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는 형이 전화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이리야 저기
우리 엄마가 밥통 너무 작다고 안 쓴다는데 너 쓸래 그러는 거. 좋아요. 그래서 받았어. 그래서 뭔가 데자뷰가 있어. 거기서 뭐가 되잖아. 소파 때도. 소파 때까지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 이거는 뭐 날리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1인 가구용 밥솥을 하나 갖고 왔어서 이걸로 잘 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유명 브랜드 그런 밥솥이 아니다 보니까 누리끼리 잘 하잖아요. 넘쳐요. 네, 넘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밥이 바로 했을 때 먹으면 맛있어. 근데 잠깐 놔둘 수가 없는 게 바로 너무 빨리 굳어. 누리끼리 빨리 굳어버려. 그래서 그 바로바로 푸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밥을 딱 얼리니까 밥솥이 습기가 찬 상태에서 일주일을 놔두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거야, 밥솥에. 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밥솥을 한번 쓰고 냉동실에 놔놓으니까 넣어놓으니까 이거 안 쓰니까. 안 쓰니까 계속 보온으로 돼 있으면은 곰팡이가 안 쓰는데 이게 코드를 뽑아버리잖아요. 그 밥통을 안 쓴단 말이야. 왜냐면 밥은 다 냉동실로 들어가니까. 아니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 뚜껑 열어놓으면 안 돼? 뭐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되지. 이걸 말 그대로. 뚜껑을 왜 닫아? 닫아놨었죠, 나는.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네. 그래서 난 모르고 내가 고민한 건 그거야. 어떡하지 여기서? 막힌 거야. 여기서 어떡하다가 유한나스 뿌리지. 아니 여기서 근데 이거를 뚜껑을 어떻게 닫아라. 해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유명 브랜드 밥솥을 산다고 해도 이거 계속 보온으로 안 해 먹으면 이거 또 쓸겠다 곰팡이가. 당근이죠. 곰팡이는 먹이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이상해. 예. 그래서 먹이만 없애주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참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엄마가 집에서 해줬던 그 돌솥으로 밥 해준 게 기억나는 거예요. 적다가 하면 곰팡이 문제가 아예 없는 거야. 밥하고 바로 냉동실 다 들어가니까 솥밥을 한다. 솥밥. 솥밥을 깨끗이 씻어서 그냥 말려놓는다. 무쇠솥 샀어요. 무쇠솥을. 무쇠솥으로 사가지고 일이 점점 커지네. 거기다가 잠깐. 무쇠솥 얼마? 3만 원 얼마예요. 싸더라고. 근데 그게 풍년 어디서 나온 건데 갑자기 그게 하고 내가 봤었는데 이게 상장도 돼 있는 주식인데 방금 이게 아까 무슨 대선 테마주 엮여가지고 갑자기 날아다니는 거야 어느 날 무슨 뭐 경제부총리 그 사람 관련이 있더라고 거기가 그래갖고 뭐야 이거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 솥이에요. 솥인데 하나 하면 밥이 한 8개인가 나오니까 거의 일주일 먹어요. 좋더라고. 그래서 가격 대비 최고다. 근데 요즘에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해서 먹으니까 설거지도 편하고 뭐 밥통 비용도 얼마 안 들고서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방법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무쇠솥에다가 그다음에 밥을 해서 렌즈에다가 늘 공기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 8개, 9개 해가지고 얼린 다음에 하나씩 렌즈 돌려 먹는 거.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조금만 하면 되잖아. 아니, 조금만 밥을 매일 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많이 한 다음에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돌려 먹는 거예요. 그런가요? 어차피 혼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뭐 하루에 막 3번 다 먹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 먹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청소할 때 있잖아요. 냉장고 한번 저거 오늘 죽여야겠다. 남는 거 다 뭐 치킨 쪼가리부터 시작해서 한 방에 그러면 이제 운동 4시간 하고 오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 다 털어갖고 먹고 이제. 그래서 일단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저는 좀 이제 해결해서 일단은 이제 밥 먹는 거는 이제 요거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제 요거 요렇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뭘 먹고 사나 가만히 봤더니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관심이 많은 게 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게 뜻이 요거더라고. 이제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음모론적으로 알고 싶어 하죠. 깊이 있게. 그 내막까지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손정민 군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가만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타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살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뺀 다음에 그냥 내가 굉장히 딱 하나 든 생각은 그거였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정확해 보면 그러니까 그 A군이라는 그 가족은 엄청 착한 집 아니면 엄청 나쁜 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 먹다가 예를 들어 술 먹다가 내가 일어났는데 옆에 친구가 없어. 갖고 나는 집에 왔어. 새벽에 왔는데 엄마가 너
친구만 놔두고 오면 어떡하니? 걔가 지금 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온 가족이 가갖고 걔를 찾으러 다니는 집안은 정말 착하거나 그 말대로라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착한 집안인 거고. 그렇게 했대요? 네,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내방을 잘 몰라서.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저의 생각은 일단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오해를 사람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민감해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착한 집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또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던 가장 핵심 문제를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뭐였냐면 그 A군이라는 그 집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경찰이든 언론이든 모든 거를 뭐 통제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 의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집안이 좋아서 경찰도 뭔가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정말 그런 좋은 집안인가 요런 얘기를 좀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다뤄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집안이라 하면은 뭐 삼성 뭐 이런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정치권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유일하게 방송이 안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 종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했는데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을 못 했어요. 네. 그 의심받는 그 여성분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방송 무슨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방송을 못 나갔어요. SBS 나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든 혐의 받는 사람이 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주 테마는 뭐냐면 저놈이 범인 같다란 말이에요. 다. 그럼 이 원리대로 하면 모든 방송을 못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나도 하지 마세요 하면 못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일 내가 싫은 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제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될 거면 다 가처분 신청하면 방송을 다 안 하던가 아니면 누가 신청을 해도 그냥 밀고 나가던가 이걸로 돼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했을 때가 이게 제일 기분이 나쁜 건데 지금 일단은 그 친구 집안 중에 그거 반대했던 사람이 뭐 재력가 그 얘기도 있지만 집안 중에 정치권에 다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정관예우 변호사를 썼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 친구 것도, 집에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실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방송이 안 되는데 이거 자체도 이상한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제 호기심인 거. 왜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언론이랑 정민 사건. 그 사건을 왜 언론이랑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다 너무 이상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에서 이제 유튜버 분들이 그 방송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 어그로 끈다고 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몇십 명씩 있는 반면에 이 사람 얘기는 조금 타당성이 있는데 하는 분들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잘 다루질 않아요. 그 아래에서도 안 다뤘어.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래에서의 내용은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고 자살일 수가 있다라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런 분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웃긴데 그 범행 동기가 없다.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은 원래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자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냐면 몸이 통제가 안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가지고 누구랑 또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걔는 자고 갔는데 또 다른 누군가와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냥 하는 얘기가 그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냥 동기가 없다라고 일단은 끝냈는데 동기라는 거는 부부 사이든 뭐든 아무리 친한 사이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 거가 사실은 저는 항상 그래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렇게까지 된 거는 이제 이미 대한민국에 이제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법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경찰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모든 국민한테 생겨버렸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어. 만약에 정말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이제는 안 믿을 것 같은 느낌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휴대폰을 무슨 뭐 최근에 나온 정보가 환경미화원분이 그 A군의 휴대폰을 주웠대요. 그래서 2주간인가 어디 갖고 있다가 내가 휴대폰을 습득했었지 그건가 보다 하고 갖다 냈다는 거 최근에.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왜 어떻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나오지 없었던 게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상한 게 막 섞여가지고 일이 커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권력층에 대한 저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불신들이 너무 강력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호기심이어서 계속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 왜냐하면 내가 둘이 있다가 만약에 한 명이 나중에 죽었으면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을 의심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다음에 그 누가 가장 덕을 보는 거랑 마지막에 누가 있었나 이걸 항상 제일 먼저 경찰들이 보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수사예요. 그게 원래 기본적인 수사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요것도 제가 이제 요즘에 좀 호기심 있게 보는 사건 중에 하나라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요게 있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물건을 하나 이제 살 때 굉장히 이제 웬만하면 잘 안 버려요. 제가 집에 노트북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잘 안 버려요. 우리 한번 노트북이 갑시다. 10년이 됐어. 삼겹살 한번 꺼 먹으러 가자. 노트북이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 노트북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된 거, 7년 된 거, 5년 된 거. 10년 된 거밖에 없어요. 예. 10년 된 거밖에 없어서 노트북을 한번 사야겠는데 근데 그럼 기존 옛날 노트북이 10년 된 걸 쓰고 있는 쓰고 거예요? 있죠. 그래요? 근데 예. 그걸 사게 되면 기존 노트북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천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렇지 듀얼 모니터 노트북으로 막 검색하니까 있어. 노트북을 그래? 듀얼 모니터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하려고 이제 딱 집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왜 안 되지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원래 컴퓨터 내 거에 그 랜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맞아요. 둘이 막 연결해야 돼. 그래서 랜 카드를 주문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이걸로 이제 써야 돼. 그걸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모델이 오래돼서 그 기능이 없다는 거 노트북에 그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이거 아까운데 새로 사면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해서 그러면 이거 워드로라도 제대로 쓰게 이거를 카드를 SSD 하드로 바꿔볼까? 속도가 빨라진다는데 그래가지고 말리고 싶다. 샀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컴퓨터 좀 잘하는 개그맨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 어떠냐 했더니 형 제가 해봤는데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램이 몇 짜리예요? 램이 4야. 거기다 SS. 램이 4인데 이거 하면 빨라지냐? 어떻게 유튜브로 보니까 빨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형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해봤자 이미 CPU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요거는 그냥 갖고 있고 새로 사야 되는 걸로 일단은 결론을 내렸고 결론은 이제 그 듀얼로 쓰려고 모니터를 또 이제 LG 걸로 이제 하나 또 사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요런 거 이제 전자제품 살 때마다 이제 굉장히 요런 요게 이제 있어가지고 호기심이 좀 많이 있어서 막 검색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해서 그러니까 LG 삼성도 비교를 엄청나게 했겠죠. 내가 이 두 가지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고. 갖고 이제 MSI 거가 괜찮아요? 노트북? 저는 맥북 써서 잘 모릅니다. MSI가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아닌가 그거? 아니요, MSI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애가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검색을 계속 해봐요. 그것도 막 갖고 막 가격도 막 알아보는데. 그 한 삼성 아카데믹 페스티벌 그래갖고 엄청 뭐 프린터도 주고 그러던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막 어디서 쇼핑몰이에요. 내가 거기 11번가 들어가서 봤더니 막 카드 할인이 막 8만 원에다가 무슨 뭐 애플 무슨 기계 할인 뭐 해가지고 144만 원인 거예요. 와, 야 이거 진짜 오늘까지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5월의 마지막 날까지 카드 할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누르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나 살까 말까 하다가 다시 한번 검색해보자. 다시 또 거기 또 가서 검색해봤더니 옥션은 각각 사면 더 싸지. 아니야. 옥션은 카드 할인이고 뭐 할인 하나도 없어. 근데 걔는 더 싸. 140만 원이야. 야 이게 장사 속이구나. 이게 막 그러니까 그 11번가는 막 이거 해줄게요, 저거 해줄게요, 요거 할인 받고 저거 할인 받고 막 뭐 엄청 막 할인을 막 25만 원어치 받았는데 144만 원이고 옥션은 할인을 하나도 안 해줬어. 근데 140만 원이야. 근데 이제 그 노트북은 그 스펙이라고 하죠. 사양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게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이게 똑같은 똑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모델 넘버를 봐야 되고 모델 넘버 뒤에 또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예를 들어 MSI면 뭐 네. MSI 9500-1이라는 모델 그 있잖아요. 그럼 모델 1의 A냐, P냐, K냐, S냐 이 모델에 따라서 그 디테일한 사양들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자동차도 예. 뭐 그런 거 그리고 있잖아요. 무슨 뭐 그러면 SF5 가격이 이게 똑같,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목에서 보는 모델명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볼 줄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래요. 내가 네. 돈이 요만큼인데 이걸로 살 수 있는 최고 모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을 먼저 보고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헷갈려서 내가 뭘 봤는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가격이 근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같은 제품도 어떤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거는 모든 사이트가 똑같은 가격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파는 사이트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다르게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조사를 하면 예.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노트북을 살 때 150만 원을 쓰겠다 하면 150만 원 안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나 제일 좋은 사양이 뭐냐라고 이제 잘 아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딱 사면은 정확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내가 10만 원을 더 쓸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질문은 한 달이 가고 1년이 그럴 줄 알고 안 샀지. 아직 안 샀지. 그럴 줄 알고 6월 달에 또 할인이 있을 줄 알고 또 안 샀지. 벤츠 사갖고 오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오늘 꼭 사야 돼. 마치 그게 홈쇼핑처럼 오늘까지 안 사면 여러분들 내일은 뭐 기회가 없습니다 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쇼핑 호스트는 없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요일까지 뭐 기간 이런 거가 네. 진짜 현혹되는데 야, 그거 나도 그래서 야, 이렇게 뭐 하나 제품 하나 살 때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는 있어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남들보다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결판이 나는 게 실행력에서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호기심에서 실행력까지 연결이 잘 된 애들이 뭔가 좀 이 잘된 친구들이 많고 약간 좀 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북을 쓰는 게 네.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만 하면 되지. 살까 말까를 아니 고민하는 모델이 딱 거지. 맥북은 딱 네. 몇 개 살까 정해져 말까를 있어요. 고민하는 거지. 아니, 뭘 모델이 살까 많이 고민하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많이 없어서. 애플이 네. 불편해, 비싸. 그다음에 뭐 쓰는 거 자체가 세큐리티 뭐 이런 것도 복잡해. 근데도 애플이 갖고 있는 갬성. 그게 있는 거 진짜. 아 근데 그거는 거시기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또 그러니까 그런 진짜 거예요? 맥북은 좋아요. 예.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그 좋은 게 네. 지금 필요한 기능을 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일희 씨나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기능을 쓸 거면 꼭 맥북 필요 없는 그래서 거야. 우리 그냥 뭐 이메일이나 보내고 그냥 뭐 네, 저는 이제 음악 서핑하고 만들고 하면, 음악 만들고 음악을- 영상 아. 편집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맥북 써야지.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네, 그런 맥북 답답하네. 근데 나같이 막 PDF나 뭐 해서 보내고 엑셀이나 쓰고 이러면 이제 그래 그러려면 윈도우를 그거는 내 거 10년 된 노트북으로 다시 돼. 맞아, 그거 사 맞아. 내 거를 50만 원에 50만 원에 사. 그래?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브랜드야. 샀을 거야. 10년 된. 진짜 튼튼해. 정할게.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넌 무얼 먹고 사니가 이제 오늘의 그 주제였는데, 네, 여러분들은 우리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바른 사회, 아니 뭐 정의가 숨쉬는 사회를 꿈꾸면서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주 뭐 다양하게 뭐 다이어트 얘기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저의 또 밥 먹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사시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뭐 하고 사는지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
바이러스보다 먼저